네, 안녕하십니까. 김혜수입니다. 오늘은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의 죽음과 죽어감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길 잃은 새들의 분노의 단계가 되겠는데요. 오늘은 타고르의 시 길 잃은 새들 중에서 75편을 낭송해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노의 단계일 때 그 환자들의 특징이 뭔지, 그건 왜 그래야 되는지, 그리고 그럴 때 옆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될지,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고르의 시가 되겠죠. 네. 길 잃은 새를, 우리가 세상을 잘못 읽고서 세상이 우리를 속였다고 말한다.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사실 잘못은 내가 해놓고 세상을 탓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보편적인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환자도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본인이 뭘 잘못했든 아니면 뭐 운이 나빠서든 그렇게 이러한 이제 질병에 걸리면서 근데 우선은 부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분노를 터뜨리게 되는 것이죠. 나는 잘못이 없는데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게 이제 분노의 표출이 되겠죠. 근데 이러한 현상은 지극히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수용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키블러-로스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 분노의 단계에 이렇게 되면 가족이나 의료진이 대처하기가 무척 어려워집니다. TV만 켜면은 아주 행복한 젊은이들이 춤을 추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서부 총잡이 영화를 보더라도 옆에 사람은 죽어나가는데 옆에서는 또 즐겁게 맥주를 마시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신의 문제와 겹치게 됩니다. 왜 하필 나야? 왜 나만 이렇게 소외되어 있어? 바깥은 저렇게 행복하고 즐거운데 이렇게 분노를 터뜨리게 되죠. 왜 그러냐? 환자는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기를 마음먹는다고 합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이런저런 요구를 하고 불평하고 그것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난 살아있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내 목소리 들리죠? 난 아직 죽지 않았어요. 이런 마지막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변에서는 좀 힘들더라도 받아들여줘라. 라고 키블러-로스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분노의 단계라는 것은 죽음의 5단계죠.
부정의 단계 첫 번째, 두 번째가 분노의 단계, 세 번째가 타협의 단계, 네 번째가 우울의 단계, 다섯 번째가 수용의 단계 중에 지금 두 번째 분노의 단계가 되겠죠. 환자는 현실을 이제 인지한 후에 분노와 찾을 원망이 생기고 가족이나 의료진들에게 화를 막 내는 그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키벨랄로스는 이 분노의 단계의 사례를 수녀 아이의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아주 이 집회의 긴 시간을 할애해서 이 수녀 아이하고의 인터뷰 내용을 전부 다 넣고 있습니다. 수녀 아이는 호지킨 병으로 재입원한 43살의 수녀인데요. 아주 분노가 많고 요구가 많은 그런 골칫거리 환자라 간호사들이 다 이렇게 손사래를 치는 그러한 환자였습니다. 아주 미움을 많이 받았죠.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특히 중증 환자들한테 접근을 해서 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요구 사항을 받아가지고는 본인이 직접 간호사들에게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간호사들은 이건 지나치다. 그리고 이 부적절한, 환자로서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아주 불쾌했죠. 간호사들은 저 방은 가지 마. 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가. 이렇게 자신의 증오를 표현을 했고 점점 상황이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프로젝트 팀이 접근을 해서 우리가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아유,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호사들이 얘기를 했고요. 키벨랄로스는 수녀 아이에게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본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고 이제 세미나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긴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수녀 아이는 이전에 간호사를 했던 사람이었죠. 이 수녀 아이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보니 수녀 아이는 자기가 간호사, 어떤 의료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호지킨 병이라고 이렇게 본인은 진단을 내리고 있는데 의료진들은 처음에는 당신이 호지킨 병이 아니다 하고 다른 소견을 내놨고 적절한 그러한 조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병이 점점 악화되어 갔고 호지킨 씨 병의 아주 독특한 현상인 그러한 가려움증, 피로감 이런 거에 아주 고통스러워했죠. 의료진들에 대한 분노가 아주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그 호지킨 병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나를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내가 우긴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적절한 그러한 처치를 해주고 있지 않다. 그거에 대한 첫 번째 분노를 이제 터뜨리게 됐는데 인터뷰를 하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분노의 근원이 어린 시절의 뿌리를 받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형제가 10명이었는데 그 틈 속에서 소외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다른 여자 형제들은
잤수다 이런 걸 해가지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그랬는데 이 아이는 자기는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세상을 보고 싶고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 어머니, 아버지의 요구에 좀 이렇게 합당하게 그러면서도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 수녀가 되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근데 수녀원에서도 다른 수녀들하고 갈등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 또 병이 들면서 부모들에게 착한 딸로 남기가 더욱더 힘들어졌죠. 병원에 입원해서는 간호사들하고 아주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분노의 덩어리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인터뷰의 기회를 얻고 자신의 내면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만들어진 것이죠. 이러한 나의 이 분노의 근원은 어린 시절부터 뿌리 깊게 있다라는 사실을 본인이 이해를 하기 시작했고, 내가 이 지금 의료진들한테 터뜨리는 이 분노도 사실은 이 모든 것이 겹쳐서 일어나고 있구나. 자신에 대한 이해도 생겼고, 주변에서 이 환자, 아이에 대한 이해도 생겼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토킹 큐어 속에서 우리가 말하기 치유죠.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속에 억압되어 있던 것이 이 말 속으로 나타나서 밖으로 드러나서 해소가 된다는 뜻인데요. 그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여러 가지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고 해소가 되면서 자신의 다른 모습이 드러납니다. 따뜻한 여자의 모습, 사랑이 풍부하고 직관이 있고 애정이 넘치는 따뜻한 여자의 모습을 드러냈죠. 그리고 이 긴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자기의 여러 모습이 떠오르면서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수녀로서 아주 피상적인,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졌다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깊은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이 고분고분한 환자로 병모를 했습니다. 그러니 간호사들도 더 자주 찾아가서 더 깊은, 더 많은 케어를 했죠. 이 수녀 아이는 정말 원했던 모습, 내가 좀 독특하고 남하고 너무 다르게 개성도 강하고 그러면서도 관심을 받고 이해를 받고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모습이 되고자 했는데 점점 그렇게 되어간 것이죠. 어느 날 키벨랄로스가 이제 방문을 했더니 선생님 성경 한 챕터를 좀 읽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아주 감사와 유머가 담긴 그런 호탕한 웃음을 웃고 그러면서 제가 죽은 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는 어느 날 수녀복을 딱 갖추어 입고는 찾아왔죠.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이제 저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수녀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하러 왔죠.
그리고 수녀 아이는 수녀원으로 돌아가서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해받고 사랑받는 자신이 원하던 모습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한 것이죠. 수녀 아이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처음 이 프로젝트 팀이 만났을 때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었죠. 근데 이런 긴 성찰의 시간, 인터뷰를 하는 그 토킹 큐의 시간을 통해서 속에 억압되어 있던 많은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고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평정을 찾게 되죠. 변모하게 됩니다. 애정을 가진, 직관을 가진 그러한 따뜻한 여자로, 그리고 진정한 그런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 이렇게 변모를 하게 되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수녀 아이의 변화였습니다. 자, 이 분노의 단계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건 비극적이다. 적대적인 행동을 조장할 뿐이다.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때에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 때에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환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비이성적인 분노도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게 되고, 안도감을 느끼면 마지막 시간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군요. 참 우리가 환자를 돌본다는 것은 일종의 도의 길을 가는 것과 같은 수행의 길, 수양의 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그 사람이 수용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러한 참 지난한 시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점점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과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신과 화해를 해야 이 모든 주어진 상황을 이해를 하게 되고 수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수녀 아이처럼 마지막 순간 이렇게 평안한 상태에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죠. 이것은 불교에서는 방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불교에서는 이제 방생으로 물고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강이나 바다에 풀어서 이렇게 내보내주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의식을 합니다마는 제일 큰 방생은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방생, 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생이 최고의 방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방생을, 아름다운 마무리를 도와주는 그 옆에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 역시
생명을 살리고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는, 그것을 도와주는 엄청난 공덕을 쌓게 되는 것이죠. 웰다잉 운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